했어요? 는 했는데 지금 아직 예정이 떴네. 근데 먼저 시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빨간 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아, 지금 3주 동안 죽음에서 이렇게 헤매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지셔서 다시 선가크로스의 정치 코멘트에 나오게 했어요. 3주 동안 나는 피를 토하고 죽은 자처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주일날 오후 4시 선가크로스의 어떤 간증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라는 어떤 간증을 그동안에 중단됐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마지막 4460번에서 설교를 끝내고 중보 기도와 축도를 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생략했었는데 내일은 중보 기도와 축도를 다 해서 정상적인 설교와 정상적인 축도와 병든 사람은 오셔가지고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내가 늘 황금 계단에서 날 내려다 보셨던 그 하나님을 이번에도 만났는데 지금은 그 심판대로 변해 있어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 정치 코멘트는 2025년도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대재앙을 덮친다는 예고, 해안가 떠밀려온 종말은 날 거대여라는 기사예요. 이건 소름 끼치도록 내가 사경을 헤매다가 3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한 8년 전에 병원에서 폐암 선고를 받고 너무 사시가 커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가 전부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살 수 없다고 퇴원시켜버린 환자도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걸 나는 여러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8년 전에 폐암에 걸렸을 때도 서울로 가자는 걸 나는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저 절벽 해안가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8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4460에 어떤 간증을 중보기도와 축도를 맞추지 못하고 바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3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너를 살린 것은 이 세상에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엄청난 전염병과 질병과 이 마지막 심판에 인간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올 것이란 거예요. 거기서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그것을 내일 오후 4시에 어떤 간증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통을 당하는 그 동안에 내가 봐왔던 그 하나님의 이 지구 종말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조선일보 2025년도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대재앙 덮친다는 예고, 해안가 떠밀려온 종말의 날의 거대요. 네, 예. 그 일명 종말의 날 물고기로 불리는 거대 산갈치가 호주 해변에 발견됐다. 호주 해안에서 일명 종말의 날 물고기로 불리는 거대 산갈치가 발견됐다. 목격될 때마다 강한 쓰나미나 지진이 발생한다는 소문 탓에 일부 지역에선 재앙의 상지로 여겨지는 존재다. 7일 데일리 메일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 호주 태즈메니아 해변의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주민 시빌 로버트슨이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는 거대 산갈치를 발견했다. 푸른빛을 띠는 은색 몸에 붉은 지느러미 등까지 뻗어있는 모습은 산갈치과 물고기 리보니 악어, 학명 레갈레쿠스 클레스레로 추정된다. 로버스는 처음에는 정체를 알지 못해 뭔가 특이하고 이상한 생명체라고 생각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모인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 당시 그가 찍은 사진을 보면 산갈치는 온몸에 푸른빛과 보랏빛을 띠고 있으며 곳곳에 검은 무늬가 있는 몸통 중간에 큰 상처가 있었다. 개체의 총 길이는 약 2.7m 달했다. 이 지역에서 리보니 악어가 발견된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거대 산갈치는 과거부터 재난의 전조로 여겨졌다. 보통 수심 200에서 1000m 아래 심해에 서식하는 리본이 악어가 수면으로 떠올라 사람들이 눈에 띈 뒤 대규모 자연재해가 덮친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앞서 2020년 멕시코에서 이 물고기가 나타난 지 10일 만에 강도 7.5 지진이 일어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거대 산갈치가 다수 발견됐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속설이라는 입장이다. 리본이 악어가 때로 밀려온 곳이 아닌 지금처럼 한 마리씩 발견하는 일은 해양 환경 변화나 개체 수 증가, 적조 현상, 바람 등 다양한 요인이 일어날 수 있어 자연재해 전조 현상과는 엮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놓으실 때 인간의 죄가 저울을 이제 아래로 하향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지은 죄의 저울이 그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속설이라는 입장뿐이다. 리본이 악어가 때로 밀려온 것이 아닌 지금처럼 한 마리씩 발견된 것은 자연재해 전조 현상과는 엮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3주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피를 토하고 병원으로 나를 싣고 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위로아래로 피를 쏟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나는 죽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에다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게 하라. 내가 8년 전에 폐암을 3일 금식 후 한 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느냐.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온몸이 암이 말기에 암이 다 퍼져서 98% 죽는다는 소리 산 거 보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고 살리면 살겠다. 살리시는데
이번에 사망해서 나를 살리시고 너는 앞으로 엄청난 그 황금 계단은 심판대로 박혀 있었어요.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죠. 인간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 일본 한 연구팀은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까지 발생한 221차례의 대규모 지진을 분석한 결과 거대 산갈치 같은 심해어가 출현하고 30일 내 반경 1000km에서 지진이 일어난 경우는 단 한 번뿐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는 초신자 때부터 기도를 할 때마다 눈을 감고 황금 계단의 저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여의도 수봉교회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당번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통성기도를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또다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황금 꼭대기에 저 꼭대기에 황금 옷을 입는 사람이 또 서자 그 목사님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앞에 펼쳐진 그 황금 계단의 제일 꼭대기에 서 있는 하나님을 당신 코앞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그리고 떨리는 소리로 말했어요. 소름이 끼치죠. 나는 그때 그 소리가 나한테 한 소리인 줄 알았죠. 아, 날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나를 내려다보신 저 사람이 하나님이셨네. 그리고 뭐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그날 뭐 예배는 뭐 성령이 충만한 눈물바다로 흥분의 도가니였죠. 집에 돌아와서 저 꼭대기에 있는 저 황금빛 저 하나님을 나한테 내려오게 했더니 내 코앞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다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황금 열쇠와 황금 검을 주셨어요. 그 뒤부터 나는 손을 대면 죽어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에서 기도해도 낫지 않았던 것을 내가 그 식물 인간에서 기도하니까 한 달 만에 나서 퇴원했어요. 내가 본 것을 다른 하늘에서 이 지구상에는 하늘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 하늘 사람이 있는 부분에다가 흰 점을 찍어서 하얗게 빛이 나게 해요. 그들은 서로 알아봐요. 보면 빛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도 하늘 사람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미 인간의 죄가 최악의 경지에 달했다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에 대재앙이 덮친다는 예고,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다가 굶주린 하마스를 향해서 총질을 한다거나 구호물자를 보고 덤비는 하마스의 굶주린 백성을 향해서 총질을 한다거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수많은 세계에 이미 666은 도래해 있습니다. 오늘 정치 코멘트에서 조선일보 재앙의 얘기에 대해서 방금 했는데요. 뭐
오늘 연합뉴스는 2025년도 6월 7일자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어떻게 구현되나 미중 갈등 속 G7 주목이라는 기사입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이장이 우리 딸은 눈물로 방울 새고 엄마를 간호하고 대소변을 가려내고 집이 초상집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장이 문을 개패듯 패고 집에 들어와서 유언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선거하라고 언어 폭력을 썼어요. 나는 지금 이 완도에 기촌한 지 10년, 2014년도에 기촌해서 지금 2025년이 됐으니까 10년이 지금 넘었죠. 이장이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대소변을 가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이 울고 며느리도 와서 눈물 흘리고 그런 집에 와서 대소변을 가리는 집에 와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투표하라고 행포질한 건 나 처음 봤어요. 완도군청은 이런 이장한테 이런 짓 절대 할 관청이 아니에요. 이 완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해남이라든지 완도, 강진, 영암, 한평 이런 이 지역의 지자체들은요. 서울 서초구나 이런 강남구처럼 돈 받아먹고 넘어가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가정에 이장을 보내가지고 협박질을 하면서 사경을 해먹고 의식을 잃고 피를 쏟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끌고 투표하러 가자고 한 것은 내가 기촌 10년 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사는 원수가 이장을 매수해서 저렇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자체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를 많이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진 지자체예요. 원수는 내가 죽어가는 때도 이장을 매수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고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면서 너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어떻게 구현되나 미중 갈등 속에 G7 주목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찍을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재명이 더 싫어하지만 김문수는 더 싫어하는데 가서 누굴 찍습니까? 피를 토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가서 갖다 투표를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재명을 싫어해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이지만 이재명을 아주 싫어해요. 단일화하겠다는 김문수가 거짓말 해가지고 뒤집어 볼 때 김문수는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G7에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가는데 여기다 갔다가 대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국가를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씹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비록 밉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갈 때는 도와야 돼요. 나 이재명이는 아주 싫어해요. 김문수는 더 싫어하죠. 나쁜 놈이죠. 오늘 G7 중국 견제 흐름에
대응 방향 주목, 미중 사이 균형점 찾기 첫 실험대. 오는 15일부터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17개국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에 어떤 스탠드를 취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G7은 1970년대 글로벌 석유 파동 등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모여서 결성한 협의체다. 출범 초기 주로 경제, 무역, 금융 문제에 집중했지만 이후 외교 안보 이슈로도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중국의 행보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토대로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외교 장관들도 대만 주변 중국군 군사훈련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반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 트럼프는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촌에는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666이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결국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런 대중견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 만큼 이 대통령 확대회의를 비롯한 다자모대와 참석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여러 계기에 관련 의제에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만큼 기본 방향에서 미국, 일본 등과 공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같이 5천년 역사를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인접 국가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또 소련하고 미국의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우리 한반도는 두 동강에 나와서 미국과 러시아로 지금 우리 남북이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과 그 안보나 정치적인 동반자예요. 그렇지만 인도라든지 베트남처럼 대나무 외교라든지 국익을 위해서 중립적인 것도 필요하고 한미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선의 우방 국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쪽에서 정치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남북이 서로 가까이 되고 이상 가족이 서로 만나고, 그러나 보수층이 잡았을 때는 항시 다시 긴장이 되고 전쟁 불안이 도사렸죠.
이재명이 모든 것들이 다 100개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건 일단 남북 문제라든지 주변국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전쟁 위험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대통령이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방점을 거듭 강조한 만큼 기본 방향에서 미국, 일본 등과 공조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로서는 중국과 관계 관리도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력과 미중 사이에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다만 각종 이슈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시간이 없죠 지금. 이제 이건 이렇다 치고 나는 왜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호남 사람인데 왜 자꾸 국민의힘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꺾고 대통령이 돼야 됐냐 주장했던 이유가 31명이라는 줄탄핵을 시켜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엄을 유발시켰죠. 근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더니 이 윤석열 정부 모든 31명을 탄핵시켰던 그 장관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그러자 이재명이는 31명을 탄핵시켰던 이재명이는 법무부 장관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사표를 발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줄탄핵 시킬 때는 언제고 지금 그들이 전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전부 사표를 내자 이재명은 사표를 발효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면 이 정부가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31명의 탄핵을 했던 이재명이가 지가 정권을 잡자 이 사람들이 전부 사표를 내자 이제 새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사표를 내는 건 당연하죠. 사표를 발휘했다는 뜻은 뭐를 의미합니까? 31명의 중탄핵은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왜 31명을 탄핵했던 그 주요 요직 사람들을 왜 다시 사표를 발효합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이재명이는 자기가 31명 탄핵시켰던 사람 다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김문수는 11표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34% 나는 절대 대선에 대짜도 싫어하는 아직 대통령 나오기지도 않겠다고 발버둥하는 한덕수를 단일화하겠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지가 나와서 이재명이를 이긴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어요. 100% 떨어진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지도 알고 이재명이도 알고 국민의힘당도 알았어요. 뭘 노렸을까요? 김문수는 윤석열을 죽이고 한덕수를 죽이고 이 나라의 모든 국가를 엉망진창을 만드는 장본이에요. 이 국민의힘당의 피바람이 불면 이것은 김문수가 해놓은 짓거리예요. 국민을 속이고 자기는 20번이 넘도록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덕수는 50%가 넘는 지지율로 100% 당선이 확신됐어요. 이재명이가 붙으면 100% 당선됐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이재명과 붙으면 100% 이재명이가 이기고 김문수는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의힘당도 알고 김문수도 알고 이재명이도 알고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욕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김문수는 지가 대선에는 떨어져도 야당 대표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번에 야당 대표 되는 거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31명을 줄타내시키던 이재명이가 국무위원들이 전부 사표를 내자 왜 사표를 발휘했습니까? 줄타내기 31명을 줄타내시키던 이재명이가 왜 국무위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당연히 사표를 냈는데 법무장관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붙들어뒀어요. 그 사람들이 빠지면 정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줄타내건 바로 이 나라 국정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부 사표를 낸 걸 받아들이면 이 나라 꼬리아지가 뭐가 돼? 못하죠, 정부는. 새로운 것이 구성될 때까지 붙잡아 두느라고 윤석열 정부 때 31명을 탄핵시켰던 사람 붙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G7의 대통령이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은 갈 때는 여야가 총질은 그만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대의학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는 악독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고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니느웨의 왕부터 저 국민에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멸망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비롯해서 세계 국제사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국위를 위하고 약한 자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우리 인류의 죄는 이미 평행선을 넘어서서 기울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로의 잔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번 G7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더 이상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한테는 총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이 때도 그렇고 다 밖에 나가는 대통령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내부 총질을 하면 되겠어요?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에서 심해가 나타났다는 것과 또 연합뉴스에서 2025년도 6월 7일자 기사 이재명 정부 실용력이 어떻게 구현되나 미중 갈등 속에 G7 주목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G7에 가면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어느 정부가 됐든지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는
총질하는 짓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연합뉴스 2025년도 6월 7일자 이재명 정부 실용유가 어떻게 구현되나 미중 갈등 속 G7 주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